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애플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에피소드를 통해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팔로우업하기로 했던 내용들, 그리고 타 제조사 내용들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자, 올 4, 4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아이폰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3가지 라인업이 나오고, 현재 아이폰을 계승한 6.1인치 LCD 아이폰 한 모델, 그리고 아이폰 X를 계승한 2가지 모델이 나오죠. 5.8인치, 6.5인치의 OLED를 탑재한 10과 10 플러스 모델이 나오고요. 아이폰 SE2의 경우 이 3가지 모델 출시에 앞서 먼저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이나 7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SE2 출시 관련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아이폰 소식 관련하여 패널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1인치 LCD 아이폰의 패널은 예상대로 LG 디스플레이와 재팬 디스플레이가 절반씩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역시나 OLED 패널은 삼성 단독 공급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LCD 사업을 좀 정리하고 OLED나 마이크로 LED 쪽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천명한 LG 디스플레이의 앞으로의 행보 주목이 됩니다. 자, 애플워치 3 LTE가 출시되었죠. 기존 애플워치 3와 통신 기능을 제외하고는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 관련 내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가격은 525,800원부터 시작되고 KT는 안되고 SK와 LG만 개통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노트 9의 언팩 행사가 8월 2일 혹은 8월 9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통사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로부터 8월 초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울러서 이 통사 측에서는 8월 24일 또는 8월 31일에 갤럭시 노트 9을 국내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생각하는 아이폰 발매 시점이 생각보다 빠른 걸까요?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팔로우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LG전자에서 스타일러스 펜을 품은 Q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60만원대로 출시가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플러스, 그리고 스타일러스 알파 이렇게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고, 카메라는 후면 1600만 화소, 전면은 제품별로 500만이나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화면 크기는 6.2인치, IP68 등급 방수, 하이파이 쿼드 덱 등 Q 시리즈의 스펙들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우선 제품 전략면에서 좀 살펴보면 중가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Q 시리즈의 스타일러스 가 편입된 점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플래그십 라인인 이 G 시리즈가 완벽히 하이엔드로 타겟을 잡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를 고수하면서 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런 점이 좀 있는데요. 이런 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바로 잡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애플, 삼성,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 사이에서 LG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였지만, 그 전략이 예상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장기화된 게 문제였죠. 그러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올해 LG전자에서는 미들레인지 제품 라인업을 손본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에 들어간 러버듐 스타일러스가 노트 시리즈의 그 필기감을 재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라인업에 이 스타일러스를 배치하는 건 자제를 해야겠죠. 하지만 중가 라인인 이 Q 시리즈에 들어가서 50에서 60만원대 세그멘트에서의 싸움은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저가 라인업 확대는 잘 선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울러서 다음 G 시리즈나 V 시리즈 중에 한 가지는 아주 비싸도 되니까 이 스펙 다운 없이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플래그십 제품을 내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 관련 소식 전해드렸던 비보사에서 플래그십 라인인 넥스 S를 발표했습니다. 팝업 카메라와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등의 장점들은 그대로 계승을 했고요. 역시나 전면 화면비가 장난 아닙니다. 이제 91.24%. 스펙을 쭉 불러드릴게요. 6.6인치의 OLED 패널에 스냅드래곤 845, 8기가 램, 후면 1200과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 전면 800만 화소, 그다음에 4000mAh의 배터리, 이어폰 단자, 하이파이 덱, 듀얼 심까지. 스펙상으로는 완벽하죠. 자, 첫 트리플 카메라로 기대를 모았던 화웨이의 P20 프로 기억하시죠? 함께 출시되었던 P20 시리즈에 지금까지 전세계 판매 대수가 6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브랜드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과 애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브랜드가 이 화웨이고요. 통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2014년까지만 해도 5%가 채 안 되던 점유율이 이제 10%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P20의 성적표는 이 라인업이 엔트리급 폰이 아니라 플래그십과 미들레인지 제품 라인업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애플과 삼성이 아닌 브랜드에서 600만 정도의 판매 대수면 적은 게 아니죠. 향후 이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에 대해 심도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월드컵이 개막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당분간은 월드컵 열기 속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와는 별개로 오늘 5G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요. 3.5기가 대역폭을 과연 누가 가져갈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